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밤사이 한라산에 초고 11cm의 눈이 더 내리면서 윗세오름에 25cm, 어리목 21, 진달래밭 1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 시각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통제됐고 516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평화로와 남조로, 한창로와 살록도로 등은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적 예비 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의 경우 어느 때보다 후보가 난립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모두 16명, 제주시 갑선거구에 6명, 을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에 각각 5명입니다. 이 가운데 67명이 1차 경선 대상 심사, 이른바 컷오프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선거구별로 3명 정도로 압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건 선거 개입 의혹부터 후보 이력에 대한 비방,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까지 새누리당 후보 진영 간의 비방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컷오프 결과가 오는 25일을 전후에 나오면 경선이 다음 달 초순쯤에 치러집니다. 경선에서 1, 2위 간의 격차가 10% 이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음 달 중순쯤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총선 예비 후보 진영이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80% 이상이 새누리당 후보일 만큼 과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국민 공천 정신을 위반한 후보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경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시설물 피해가 59억 800만 원, 농작물 피해는 2,400헥타르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6억 4,100만 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조기에 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구역에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청 주도로 방제 전략이 새롭게 바뀌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5배 면적의 소나무가 잘려나간 방제 현장. 눈발이 날리는 속에서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사라진 현장에는 대체 수종인 황칠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숲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다시 이렇게 황칠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숲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제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면적은 대략 7천여 헥타르로 추산되는 상황. 일단 올해 16억 원을 들여 172헥타르에 걸쳐 조림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가 감염목 제거와 함께 제주숲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017년까지 이 관리 가능한 완전 방제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방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림청 방제전담팀이 구성돼 방제 전략을 총괄하고 책임 담당관을 배치하기로 해 재선충병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세계 수산대학 입지선정평가위원들이 옛 탐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대학 예정지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간 대학 운영비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대학 발전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라고 한다면 제주가 갖고 있는 입지,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구상, 이런 거와 곁들여 봤을 때 제주의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되고. 유치 계획을 보고받은 평가위원들은 교통과 연구 인프라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좀 외지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오셨을 때 차를 뭐 이렇게 막 사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그럼 제주가 수산대를 유치함으로써 수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이 역량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를 한번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시면. 국내 후보지를 놓고 제주를 비롯해 충남, 태안과 부산 등 3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국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대학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의 국산 담배 가격이 12년 만에 인상됩니다. KTNG는 오늘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담배 가격을 한 보루에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와 신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면세점의 담배 가격도 한 보루에 4달러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방식이 기존의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4,000대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매매한 운전자와 3자녀 이상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전기차 판매업체 대리점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차 신청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다음 달 국제전기차 엑스포 등에서 신청받고 전기차 한 대에 보조금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토지주가 토지 강제 수용이 부당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의 한 농경지. 지난해 6월 해군기지 진입도로로 강제 수용돼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강제 수용에 불복해 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 협의를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땅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제 수용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막 엉터리로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공탁 듣기 이전까지 그러고 가버리고 저희 도장 하나도 없이. 하지만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공익사업인 만큼 강제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협의가 결렬되자 다시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해왔고 토지 수용 재개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토지주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국방부 장관을 절도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릉 MBC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10m 높이의 방파제를 타고 넘어 항구를 덮칩니다. 정박했던 어선이 뒤집혀 파손되고 해안도로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사흘 동안 영동 지역에선 80건의 30억 원의 너울성 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만 겨우 했을 뿐 완전한 복구는 2달이 지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해돋이 관광지 정동진의 레일바이크가 지난달 중순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너울성 파도 때문입니다. 지반이 유실되고 옹벽이 무너지면서 철로가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구간은 41km, 전체 해안선의 18%나 되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조사 결과를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정도 그 이상 고파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피해가 심해지자 영동 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해안 침식 구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억 이하의 해안 침식 사업비가 지자체가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피해 수습에 급급할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국토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네, 이틀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올라 있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불면서 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약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이 25cm로 가장 많고요. 남동부 지역에는 눈이 살짝 쌓여 있는 정도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또 좋지 않습니다. 우선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이 통제, 516도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평화로를 포함한 그 밖의 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반드시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춥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2도, 한림과 대정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2도 내외로 출발해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동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이 산간에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6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화 송당 온천 관광 개발 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려는 제주시의 행정 대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 복구 대집행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2004년부터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장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에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4,300여 건 가운데 2월부터 4월 사이가 32%를 차지했습니다. 또 절도 사건 피해자의 84%는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12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문을 연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에서 접수된 민원 120여 건 가운데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32건, 주민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건의가 27건, 보상 관련이 20건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별로는 공항 예정지인 난산리 등 4개 마을이 86%를 차지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제주시는 쓰레기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던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린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생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에는 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가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지적 제조사에 처음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드론을 활용하면 지적 측량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현장 조사 없이도 현황 조사가 가능해 조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효동과 신효동 일대 월라봉 지구에 드론을 시범 운영한 뒤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